일단은 내일 보스턴이랑 뉴욕 붙는데 뭐 양 팀 다 그렇게 큰 결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스턴은 뭐 계속 못 나오던 퀘타 좀 빅맨 쪽에 이제 좀 그 보완되는 선수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큰 결장은 양 팀 다 없는 모양새고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표를 보시면요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당 득점 부분에서 뉴욕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28점밖에 못 내고 있고 보스턴은 3등입니다. 3등 120점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내일 기준점이 221점이라는 점, 이거는 뉴욕이 보스턴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지 오바가 날 거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리바운드 퍼 게임, 지금 리바운드 1, 2등 팀이 붙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소제목을 붙여놓은 게 디펜 리바 1위 그리고 오펜 리바 1위 간의 싸움이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뉴욕의 저 높은 그 리바운드의 이제 근간에는 강력한 리바운드, 오펜 리바운드가 있다. 특히나 뭐 미첼 로빈슨이, 조시 아트 같은 친구들도 오펜스 리바운드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고, 뭐 이 밖에도 임마누엘 키클리도 단신인데도 잘 따고요. 문제는 저는 이거는 디펜 리바 간수가 상당히 훌륭한 보스턴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보스턴은 디펜스 리바운드가 38.2개로 오펜 리바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오펜스 리바운드를 14개를 잡고 있고요. 14.4개로 2등이고 그 보스턴은 디펜 리바가 38.2개로 1등이야. 상대방에는 오펜스 리바 도전을 잘 이렇게 제압해내는 보스턴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상성상으로는 저는 그 보스턴 쪽이 앞서 있다고는 보여요. 상성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뭐 수비, 양팀 다 수비는 상당히 좋다. 디펜시브 레이팅상으로 보스턴이 3등, 뉴욕은 2등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뉴욕이 작년에 비하면은 이런 수비 수치가 많이 확실히 좋았죠. 거의 10점가량 올랐죠. 레이팅이. 그리고 루즈볼을 주워오는 빈도, 뉴욕은 좀 수비 에너지가 그래도 좋은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림으로 돌진하는 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뉴욕이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상대방 인사이드로 이렇게 침투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이다. 뉴욕이 뭐 슛거리가 아주 없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팟업 슈팅이라든지 뭐 외곽으로 풀어나가는 빈도보다는 인사이드에서 해결하라는 경향이 조금 더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TS는 트루 슈팅 퍼센트라는 건데 그 보통은 3점 슛이나 자유투 같은 거를 보정해가지고 이 팀의 슈팅 효율이 어떠냐 이런 걸 따졌을 때 뉴욕은 슈팅 효율이 상당히 별로인 팀이다. 좀 트루 슈팅 퍼센트 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슈팅의 효율성 같은 게 좀 별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뉴욕의 이런 득점력이 상당히 낮게 찍히는 좀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 뉴욕의 강점이 다소 좀 희석될 수가 있다. 오펜스 리바운드에 강력한 팀인데 하필이면은 그 디펜스 리바 1위 리바 당속을 상당히 잘하는 보스턴을 만난다. 뭐 포르징기스나 알 호포드가 다른 날보다는 좀 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테이텀도 보통 더블을 많이 기록합니다. 테이텀이 막 오펜스 리바운드를 아주 잘 잡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수비 리바운드를 좀 잘 잡는 친구예요. 테이텀도 제일런 브라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들 뭐 이런 리바운드에 꽤나 좀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어서 저는 일단은 보스턴이 뉴욕의 그런 강력한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를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스턴 쪽을 좋게 보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기준점이 221점이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도 뉴욕이 최근 들어선 이런 언더게임 운영보다는 오버게임 운영이 많긴 했어요. 보스턴도 아주 페이스가 느린 팀도 아니고 뉴욕이 최근에 샬럿이나 뭐 샌안토니오 이런 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전부 다 120점 이상 넣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리고 좀 랜들이 야투율도 좋고 폼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저는 뉴욕이 생각보다는 보스턴 상대로 잘 싸울 거라고 보는데 뭐 딱히 리바운드 이런 거를 빼더라도 뉴욕은 좀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니까 그리고 뭐 이어나가서 좀 확실하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거 2점 슛 좀 그러니까 리머텍 빈도가 높아서 그만큼 이런 야투율 면에서도 조금 그래도 요즘 많이 올라왔거든요. 원래는 이게 40%도 안 됐어요, 야투율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한 조금이나마 올라왔고, 네, 여러 가지로 저는 뉴욕이 보스턴 상대로 꽤나 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기준점이 낮은 거, 그거를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론토랑 워싱턴인데 이 경기는요, 아무래도 워싱턴이 지금 약점이 너무 뻔해요. 이 가운데 있는 표 보시면요, 워싱턴은 지금 뭐 득점은 상당히 많이 해. 119점가량 해주면서 전체 5등이다. 근데 얘네는 리바운드가 꼴찌예요. 38.6개로. 리바운드가 꼴찌여가지고 저번에 한번 샬럿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27개인가 28개인가 따인 적이 있어요. 그날 그 샬럿의 마크 윌리엄스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15개인가 16개를 땄거든요. 그런 약점이 확연한 팀이고 샬럿이랑 그때 2연전을 했는데 두 번째 경기 때 그런 샬럿이 좀 공격 전술 수정해가지고 야 이거 오펜스 리바운드 세게 가가지고 2차적인 세컨드 포인트 찬스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해서 대승을 얻었단 말이야 샬럿이. 그래서 샬럿은 지금 좀 그런 약점이 자명해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제가 맨날 말하지만 워싱턴의 센터 개포드는 일단 출전 시간도 짧은 편이죠. 워낙에 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다른 팀 가면은 주전하기 힘든 선수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쿠즈마나 아부디아, 풀, 타이어스 선수 누구 하나 그렇게 막 보드 장악력이 아주 좋다 이런 선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워싱턴에 막 마신 고탄 이런 애들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싱턴은 지금 그 보드 장악력이 상당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제가 워싱턴은 상대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13.4개로 늘상 이렇게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준다. 아까 제가 뉴욕이 오펜스 리바 14.4개로 전체 2등이라고 했는데 워싱턴은 평균적으로 13.4개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상대한테 주는 그런 팀이에요. 그만큼 토론토가 워싱턴보다는 확연하게 많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보시면은 여기 상대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13.4개로 워싱턴은 꼴찌에서 두 번째고 상대의 야투 시도가 94.4개로 워싱턴은 상대팀한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투 시도를 내주는 팀이에요. 그만큼 상대가 세컨드 찬스 포인트도 많고 이런 득점을 올릴 기회를 많이 맞이한다. 그만큼 슛을 많이 올린다. 또 워싱턴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가 105.39로 전체 1위 팀입니다. 가장 이제 리그에서 페이스가 빠른 팀이다. 뭐 속공이든지 뭐든지 워싱턴 경기는 이렇게 본인들의 페이스도 빠르고 얘네도 얼리 오펜스도 하는 팀이고 그냥 워싱턴이 점수가 안 나는 거는 이렇게 조던 풀이나 쿠즈마 같은 애들의 아이솔레이션이 막혔을 때 워싱턴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바를 보는 게 맞다. 근데 내일 기준점이 228.5로 다소 낮은 편이에요. 워싱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낮다는 거는 아무래도 토론토를 조금 신경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론토가 다소 이렇게 수비가 헐거운 팀들 댈러스나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 붙었을 때 다 120점씩 이상 기록했거든요. 물론 뭐 직전 경기는 보스턴 만나가지고 야투 시도 같은 것들도 많이 잘리고 막 그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거의 뭐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안 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러기도 하고 토론토의 이런 길쭉이들이 오펜스 리바 찬스를 많이 내주는 워싱턴 상대로 그런 것들도 많이 주워갈 것 같고 물론 뭐 토론토가 워싱턴은 페이스 1등 토론토는 뒤에서 3등이라서 조금 느리긴 한데 토론토가 또 수비가 좋잖아. 앞선에 뭐 슈레더, 아누노비, 반즈 전부 다 손질 빠른 친구들이고 그래서 속공 득점이 전체 2위예요 토론토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토론토가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댈러스전 때 토론토가 야투 시도를 63번을 했어요.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오바를 좋게 보고요. 근데 9.5의 핸디값은 다소 좀 높기는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인이 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러키 대 시카고가 너무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릴라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릴라드가 없었던 직전 경기 올랜도전에서 미러키는 상당히 이제 적은 득점에 그쳤어요. 그때 100점도 못 냈잖아요. 올 시즌 처음으로. 근데 그날 보면은 미러키가 방금 말씀드렸던 야투 시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3점 슛도 30개도 못 던졌고 2점 슛도 48개밖에 안 돼요. 총 야투 시도가 77개야, 77개. 미러키가 올 시즌 언더가 나는 경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야투 시도가 상당히 적은 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미러키가 올 시즌 평균 야투 시도가 84.7개로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가장 적은 팀이다. 뭐 이렇게 찍히거든요. 일단은 시카고가 인사이드 수비가 엄청 좀 떨어지는 팀이죠.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리그에서 꼴찌다. 제가 오늘 좀 리바운드에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했는데 시카고는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리그에서 가장 낮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바운드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뭐 미러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쿤보, 로페즈 이런 애들 막 해가지고 오펜스 리바운드 굉장히 많이 잡았었죠. 근데 올 시즌에는 좀 그 리바운드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릴라드가 있으면 일단은 오버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3점 슛도 그렇고 다른 때보다는 좋은 찬스라든지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릴라드가 좀 괜찮은 찬스를 그래도 잘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막 아직까지는 덜 녹아들었다고 해도 개인의 볼륨도 요즘에는 조금 찾는 편이기도 하고 미러키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러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로페즈가 이제 좀 그 림 프로텍팅 그런 부분이 좀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 미들턴이 출전 시간 관리를 너무 많이 받는다. 여기 이제 MIM 미닛이에요. 미닛 그나마로 출전 시간인데 출전 시간이 전부 이렇게 관리를 받느라 20분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물론 뭐 20분 정도 뛰면서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지난번처럼 릴라드가 못 나오는 날에 일단 쿤보랑 미들턴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날도 이제 직전 경기 올랜도전에도 이 미들턴이 이만큼밖에 안 뛰었거든. 쿤보가 48분을 다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쿤보가 없는 타임에 그러면은 팀을 누가 이끌어 줄 거냐. 그게 미들턴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좀 그러니까 세컨 유닛을 이끌어야 될 타이밍에 미들턴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뭐 코너튼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맡아야 되는데 잘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내일 릴라드가 돌아온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러키의 이런 득점 부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 하필이면은 직전 경기에 제가 아까 미러키가 야투 시도 77개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올랜도는요 리그에서 상대 팀의 야투 시도를 가장 적게 묶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야투 시도를 적게 하는 팀, 리그에서 상대의 야투 시도를 가장 적게 묶는 팀, 이 두 팀이 만난 거였지.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직전 경기에 분석을 해갖고 내놨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놓친 거는 죄송하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는 본인들의 페이스도 느린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팀의 야투가 적은 편이 아니더라. 그리고 뭐 릴라드가 돌아왔다는 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저는 229.5여도 저는 오바를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시카고가 제가 계속해서 맨날 뭐 시카고 팀 업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이랑 사실 큰 구성 차이는 없어요. 시카고의 어떤 뭐 새로운 이름이라고 해봤자 토리 크레이그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카루소도 뭐 종종 뭐 결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작년만큼 부상이 심한 상황은 아니고, 뭐 론조별까지 와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작년이랑 구성 차이가 크게 없어요. 패트릭 윌리엄스, 도승무, 작년에 그렇게 조금 쏠쏠하게 해주던 애들이 요새는 다 조용해. 시카고가 데로자리나 잭 라빈 이런 애들 득점 잘 해주죠. 그리고 부세비치, 이렇게 빅3, 나름대로 시카고의 빅3는 득점 볼륨은 괜찮아. 근데 벤치 타임, 알렉스 카루소를 벤치 타임이라 해야 되나? 좀 그렇죠. 패트릭 윌리엄스도 지금 상당히 적은 득점 중이고, 얘도 뭐 주전이랑 후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득점이 적고, 그나마 좀 제본 카터가 약간 해주는데 제가 그린이라고 잘못 적었다, 제본 카터를. 그리고 드러먼드도 벤치타임 이제 센터로서 나름대로 해주는 편이긴 한데 작년에 비하면 현격히 적단 말이야, 이런 수치들이. 이래가지고 시카고 경기가 약간 오바가 걱정되고 시카고의 경기력 자체도 조금 걱정이에요.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내다보는 편이긴 해요. 일단 뭐 릴라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오바가 담보되는 느낌이 있어. 뭐 릴라드랑 비즐리의 이런 백코트 수비는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개 팀 구단에서 손꼽힐 정도로 약해요. 지금 안 그래도 미러키는 골밑도 지금 약해진 상태인데 브룩 로페즈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쿤보도 그렇고요. 내일 경기는 아마도 데로자리나 라빈 이런 애들이 조금 활개칠만 하고 부세비치도 다른 날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시카고도 어느 정도 득점 해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이런 흐름이라면 미러키가 마헨을 장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크 대 클블, 조금 뻔한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크라멘토가 여전히 내일도 팍스가 이제 다우트풀까지 떴죠. 팍스가 뭐 훈련까지는 소화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나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팍스가 없는 세크라멘토는 아주 다른 팀이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팍스에서 창출되는 뭐 킥아웃이라든지 돌파로 인한 팍스의 직전적인 득점 볼륨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2차적으로 팍스가 생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랑 조화돼가지고 사보니스의 위력도 배가 되는 건데, 일단은 직전 경기는 사보니스가 아마 트리플 더블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좀 팍스가 없던 경기에서 사보니스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클라호마를 상대를 한 거였고, 오클라호마는 아무래도 지금 인사이드 수비력이 사보니스의 일단 홈그랜 일단 파워면에서 안 되고, 그리고 제이덥은 이제 좀 체격면에서 안 되죠. 피지컬적인 면에서. 물론 뭐 끈덕지거나 그런 면은 있더라도 사보니스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빅맨이고, 사보니스가 이런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2차적으로 내주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먹혀들었던 오클라호마 전이었다. 근데 그런 점들이 내일 클리블랜드의 인사이드 상대로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일단은 뭐 모블리 상당히 좋은 수비수고 제럴 알렌도 상당히 훌륭한 샷블라커죠. 이런 애들이 인사이드에 버티고 있으면은 사보니스가 뭔가 이렇게 좀 해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풀멤버인 클리블랜드를 보면은 좀 갈란드에서 파생되는 이런 경기 운영 같은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마침 세크라멘토의 다비온 미첼은 수비가 아주 좋은 선수죠. 원래는 그 올 시즌 앞두고 팍스의 파트너로 허더 대신에 약간 미첼을 고려할 정도로 이런 세크라멘토가 공수 균형을 위해서 다비온 미첼의 수비력을 활용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미첼은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데 다비온 미첼이 약간 갈란드를 더 괴롭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갈란드가 요즘에 보면은 4쿼터 막바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갈란드가 좀 체격적으로나 저번에 골스전도 보면은 막 마땅히 컬이나 탐슨이 지금은 수비가 그렇게 앞선 수비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턴오버도 많이 저질렀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바지에는 그냥 미첼한테 리딩을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첼은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나 막 심지어 미첼은 동 포지션에서 포스트업을 막 해가지고선 득점 찬스도 만드는 선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기는 하지만은 세크의 이런 미첼 같은 친구들한테 갈란드가 다소 고전할 만도 하다.
그리고 반대로 세크라멘토의 이런 사보니스에서 파생되는 공격은 클리블랜드의 강력한 인사이드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보이긴 보인다. 일단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지금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강력하죠. OPT의 야투 4등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3점 수비는 지금 클리블랜드가 25등으로 굉장히 약하다. 근데 지금 세크라멘토가 보시는 것처럼 3점슛 성공률이 클리블랜드는 26등, 세크는 27등 사이좋게 하위권 팀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조금 허더의 3점이 조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로 키건 모레이의 3점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크라멘토의 이런 TS, 트루 슈팅 퍼센트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여러 가지로 조금 언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준점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클리블랜드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팍스가 없는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 오클 상대로 잘 싸우긴 했지만은 그 오클보다는 지금의 클리블랜드가 좀 더 짜임새 있고 다각화된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다. 좀 더 보장된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클리블랜드도 지금 벤치 타임이 약간 안 좋다 뭐 그런 건 있기는 한데 뭐 카리스 르버트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고